N, KW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더라. 자, 여섯 번째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이네요. 자, 직류기에서도 전기자 반작용이 있었고, 자, 동기기에서도 전기자 반작용이 있어요. 자, 직류기에서는 우리가 뭐만 있더라? 저항성분만 존재하는데 동기기에서는 어떻더라? 자, R성분뿐만 아니라 RLC 성분이 다 존재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저항 성분이 있을 때는, 자, 저항 R만의 부하일 경우는 전압전류가 동상이기 때문에, 자, 전기자 반작용이 어떻게 발생하더라? 자, 약간의 감자작용이 발생하고 횡축 반작용이 발생한다. 또는 교차 자화작용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근데 L부하, 그래서 R부하는 특히 싫은, R부하는 우리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와요. 대부분 L부하와 C부하가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이거 있을까요? 자, 요거 뭐라고 써야지? 전기자 반작용 요거 생각나야 돼요. 그죠? 자, 요거 V. 자, 이렇게 얘기하랬죠, 이거. 자, 부정하고 이렇게 V하고 여기가 전류 I 기준을 쓰고 여기다 뭘 써죠? 자, 발, 전. 그죠? 자, 요 V를 기준으로 위에는 감자. 자, 아래는 증자. 그래서 자, 발전기는 요 아래쪽 여기만 왼쪽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뭐다? L, C. 그죠? 자,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지는 쪽에서는 L부하가 강하기 때문에 감자작용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또 자,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앞서나요? 자, 요게 앞선다죠? 자, 기억나시죠? 자, 요게 앞선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 중에 자, 전압이 90도 앞서는 회로다라고 하면 L부하죠. 맞아요? 전압이 앞선다. 또는 전류가 90도 뒤진다라고 하면 L부하니까 L부하에서는 무슨 작용이? 감자작용이 발생하더라. 자, 전압과 전류 중에 자, 전류가 90도 또는 2분의 파이 앞서는 회로다라고 하면 C부하죠. 그죠? 자, C부하에서는 무슨 작용이 발생하더라? 증자작용이 발생하더라. 그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에서 자, 동기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은 이렇게 R부하냐, L부하냐, C부하냐. 근데 RLC부하라고 주어지지 않아요. 그죠? 자, 전류가 2분의 파이 앞선다 또는 2분의 파이 뒤진다라는 꼴로 주어져 있을 때 전기자 반작용은 해서 감자작용이 발생하느냐, 증자작용이 발생하느냐 그걸 물어봤죠. 그죠? 자, 그래서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더라. 자, 그 다음 넘겨서 자, 동기발전기 등가회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기발전기 등가회로는 어떻게 그릴 수 있더라? 자, 동기발전기 등가회로 계좌와 자, 전기자를 그릴 수 있는데, 자, 계좌와 전기자를 그릴 수 있는데, 동기발전기에서는 뭘로? 자, 내부 저항과 자, 동기 리액턴스를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더라. 그죠? 자, 원래는 3상이기 때문에 이런 회로가 몇 개? 3개 있어야 되는데 그 특징이 똑같죠? 자, 우리가 발전할 때 만드는 전기는 평형 3상이다 라고 해서 자, 기전력의 크기가 똑같고 각각의 위상차가 120도인 자, 파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거 3개 안 그리고 하나만 그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회전자가 계자. 그죠? 계자가 회전하게 되고 얘가 전기자. 자, 전기자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회로만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계좌 있을 거고 여기 전류 흘러주게 되면 자속 파이가 발생해서 유도기 전력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여기에 전기자 전류가 흘러서 부하 전류 I 흐를 거다. 그죠? 똑같아. 자, 그러면 직류. 자, 동기 발전기에서의 등가 회로라고 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었고요. 이때 동기 임피던스. 자,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회로에 걸리는 임피던스를 동기 임피던스라고 해서 ZS는 어떻게 구하셨더라? 요거 두 개가 임피던스죠. 그죠? 저항과 뭐를? 리액턴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저항 성분은 우리가 실수분, 자, 리액턴스 부분은 허수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교류회를 해서 열심히 임피던스 했었잖아요. 자, Z는 R 플러스 JX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근데 이때 여기 있는 XS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기 리액턴스라고 표현을 했네. 동기 리액턴스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전기자 저항인데 이 저항은 실은 어떻다? 동기 리액턴스에 비해서 그 값이 매우 작다. 무시할 만큼 작기 때문에
자, 동기 임피던스는 실용상으로 뭐와 같다? 동기 리액턴스 XX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XX는 자, 다시 어떻게 하더라? 이 코일은 자, 여기 있는 코일은 코일 변과 코일 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했죠. 코일 변과 코일 단으로 구분할 수 있어서 쉽게 말해서 N극과 S극 사이에 자, 요렇게 코일이 돌아서 전기를 만들게 되면 얘가 전기를 끊으면 자속을 끊으면서 전기를 만드니까 얘를 코일변 자, 여기를 코일단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자, 이 코일단에 흐르는 전류에서 자속이 발생하고 이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더라 해서 얘를 뭐다? 전기자 반작용을 발생시킨다라고 했고, 자, 여기는 코일단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속은 전기자 반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XX를 다시 뭘로? XX를 RA 플러스 J의 XA 플러스 XL로 나타낼 수 있더라. 전기자 반작용을 일으키는 리액턴스고, 자, 누설 리액턴스, 전기자 반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누설되는 누설 리액턴스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XL은 자, 누설 리액턴스는 뭘 할 수 있다? XA는 전기자 반작용을 일으키는 했고, 여기 있는 XL은 아무것도 없네? 아니라 자, 단락이 됐을 때 초기에 자,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누설 리액탄스에 의해서 우리가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아래다가 여러분 이거 쓰라고 했죠. 자, 실용상 동기 리액탄스와 같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이때 발생한 출력. 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출력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압, 여기에 발생하는 반사전압 V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자, 전류가 역률 I 코사인 세타로 동작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출력으로 계산하는데 자, P는 VI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근데 이 기계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또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출력은 자, 한상으로 했으니까 제가 한상만 표현한 거예요. P는 원래는 출력은 VI 코사인 세타죠. 자, 이때 출력을 뭘로? 크리스마스 나와줘.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가 오더라? 산타가 뭐 쏘고 온다고 했어요? 꽃갈모죠. 쏘고 온다고 했죠. 자,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 산타가 꽃갈모죠 쓰고 오더라 해서 이렇게 나타내야지. SS분의 1의 사인 델타도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는 델타각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델타각을 부하각이다 라고 해서 부하각은 자, E와 V 유도 기전력과 반자전압 V와의 유상각을 우리가 부하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와의 사이가 이 두 사이의 각을 자, 부하각 델타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래서 부하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각도를 의미하는가, 위상각을 의미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자, 유도 기전력과 반자전압 V와의 사이각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 돌출력 같은 경우는 자, 부하각이 90도일 때 최대 출력이 발생한다 라고 했죠. 자, 그 다음 8번째 동기발정의 특성에서 봤더니 발전기니까 또한 뭐가 있더라? 모브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모브와 특성 곡선을 그렸더니 여기 있는 계좌전류에 의해서 자, 계좌전류에 의해서 어떻더라? 계좌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발생한 유도기전력도 어떻더라? 증가하더라. 근데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가니까 포화된다. 그래서 모브와 특성 곡선, 모브와 포화 곡선이다 라고 표현했죠. 그죠? 원래는 이 곡선이 어떻게 돼요? 쭉 직선으로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 안 한다? 자, 자속이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어느 정도 포화되고 나면 기전력이 증가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곡선을 나타낼 수 있어서 이렇게 직선으로 증가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극선이다 라고 표현했고, 얘는 모브와 자, 특성 곡선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자, 모브와 특성 곡선과 공극선을 이렇게 연결했더니 이게 뭐다? A, B, C라고 했을 때 자, A, B분의 B, C를 우리가 포화율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포화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포화율 델타는 A, B분의 B, C의 길이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라고 했네요. 자, 이걸 또 자, 여기에서 단락을 시켰더니 이 두 개를 이렇게 단락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흘러요? 자, 단락 전류가 흐르죠. 자, 이때 단락 전류 또한 어떻더라? 자, 단락 전류 또한 얘가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자, 직선으로 발생하더라. 단락 곡선.
자, 단락 곡선인데 이 단락 곡선이 직선인 이유 뭐 때문에? 자,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유도기준이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가?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직선의 모양을 나타낸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자, 직선 단락 곡선은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고요. 자,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더라? 단락 B라고 하는 게 있었죠. 단락 B. 자, 단락 B는 무엇과 무엇을 관계했어요? 여기에 정상적으로 흘렀을 때 이 전류와 자, 단락이 됐을 때 흘렀을 때 이 전류의 관계를 자, 단락 B라고 하더라. 단락 B. 자, 단락 B는 자, 단락 B K는 전격 전류분의 자, 단락 전류로 나타낼 수 있다. 그죠? IF는 IS를 살고 이거 다시 정리한 게 뭐다?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단락비를 이렇게 계산하는데 우리가 단락비가 크다라는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 했죠. 자,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면 얘가 크다라고 하면 어떤가? 단락비 K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니까 자, 단락비가 크다라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뭐하더라? 작다.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즉 또는 자, 그거 외에도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 또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자,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당연히 전압 강화도 작다. 자, 전압 변동률도 결국 작다라고 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전압 강화 작으니까 당연히 안정도는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기적 특성이 양호하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또한 전기자 반작용도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대신에 자, 전기자 반작용 작고 공극이 크다 그랬죠. 자, 공극이 크고 자, 공극이 크기 때문에 주자속이 커져야 되고 자, 계자 철심도 크고 기계가 커진다라고 했네요. 그런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극이 크니까 자, 손실이 크고 효율이 어떻더라? 나빠진다라고 했습니다. 단락비가 크면 얘도 아주 잘 나온다. 자, 단락비가 크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단락 전류는 아까 IS는 이 식을 변형해서 자, 단락 전류 IS는 K 곱하기 IN으로 계산할 수 있네요. 전격 전류에다가 단락비를 곱해주면 단락 전류 구할 수 있더라. 그 단락 전류 봤더니 바로 뭐가 나오더라? 이 나와야 되는데 돌루 지동 그죠? 아, 돌루 지동보다 돌발 단락 전류는 자, 누가 누설 리액턴스 XL이 제한하고 자, 지속 단락 전류 또는 영구 단락 전류라는 말로 쓰인다 했죠. 자, 지속 단락 전류는 누가 동기 리액턴스 XX가 자,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루 지동 기억해야 돼요. 돌루 지동. 자, 돌루 지동.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외부 특성 곡선은 이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 곡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역률과 계자 전류를 일정하게 놓았을 때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 곡선. 아,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 곡선? 자, 우리 이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단자전압 V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자, 전기자 계자 전류를 일정하게 놓고 이때 단자전압 V도 일정하게 놨을 때, 자, 전류 I, 부하에는 전류 I와 자, 단자전압 VY 관계. 우리 자,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게 무엇과 뭐의 관계였어요? 전류 I와 단자전압 VY 관계죠. 근데 계자 전류를 일정하게 놨다. 일정하게 놨을 경우에 자, 이 값을 봤더니 자, 점점점 요렇게 관계 곡선이 되네. 그리고 이때 역률보다 자, 역률 코사인타가 0.8이다 라고 되어 있나요? 자, 0.8일 때 자, 일반적인 곡선은 이렇게 나타내더라. 근데 어떤 건 똑같이 0.8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데 자, 어떤 곡선은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있고 어떤 곡선은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있네. 자, 이렇게 단자 전압이 역률이 똑같이 0.8임에도 불구하고 단자 전압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단자 전압이 올라가는 것도 있더라. 자,
그래서 0.8 여기 쓰는 게 아니라 자 코사인 스타가 자 0.8인데 코사인 세타가 0.8인데 자 어떤 건 지상전류가 흘러서 또는 어떤 건 진상전류가 흘러서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역률이 0.8이라 하더라도 자 지상전류라고 하는 건 뭐예요? L부하에 걸리는 거예요. L에 흐르는 전류가 뒤진 전류가 흐르더라. 또 진상전류라고 하는 건 콘덴서 C에 대한 전류가 앞선 전류가 0.8로 흐르기 때문에 오히려 부하가 증가했더니 부하가 증가하니까 전압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근데 항상 부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값이 똑같은 거 역률보다 코사인스타가 1이 되더라. 자, 역률이 가장 좋을 때 코사인스타가 1이다. 그래서 직류분은 어때요? 직류분은 역률이 1이었죠. 그래서 그 값이 변함이 있다 없다? 없더라. 자,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거, 자, 요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0.8 뒤짐이다라고 하는 건, L에, 자, L과 연결되어진 전류가 많이 흐를 때, 자,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0.8이 앞선이다라고 하면, 콘덴서에, 자, 콘덴서와 같은 앞선 전류가 흐를 때는, 자, 흐를 때는 오히려 전압이 더 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죠. 자, 일단 10번의 전압 변동률, 부분은 뭐다? 정분의 무정, 결과죠. 정분의 무정 곱하기 100으로 전격 전압 분의 무부하 전압 빼기 전격 전압 곱하기 100 나타낼 수 있죠. 자, 11번에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자, 우리가 직류기에서 자, 우리가 병렬 운전 했었어요. 그죠? 뭐였었죠? 반자전압이 같을 것, 극성이 같을 것, 외부 특성이 같을 것 또는 수화 특성일 것. 그죠? 자, 동기 발전기에서는 병렬 운전 조건이 뭐가 있더라? 뭐라고 외워야죠, 이거? 자, 크위 주파상. 그죠? 크기가 같은 것, 기저력의 크기가 같은 것, 위. 자, 기저력의 위상이 같을 것, 주파수가 같을 것, 파형이 같을 것, 상. 자, 삼상일 경우 상의 점 방향이 일치할 것이라고 했네요. 자,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다를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죠? 자, 그것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 자, 위, 동, 주, 난, 파, 고. 그죠? 크기가 다르면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 자, 동기화 전류가 흐를 때는 언제 흐르느냐라고 하면 위상차가 있을 때. 그죠? 자,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라? 난조가 발생한다. 난조 발생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오아리 봤더니 난조. 자, 부하가 급변 시 회전자 관성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으로 과도적인 진동 현상을 우리가 난조라고 하더라. 그 부하가 변동해서 하니까 속도를 맞추려고 얘가 속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더라? 정속도에 동작하지 딱 못하거든. 다른 속도로 계속해서 진동하는 현상. 이걸 난조라고 합니다. 원인은 부하가 급변할 때, 자, 부하가 급변하거나 좀 관성 모멘트가 작거나, 자, 조속기가 속도를 조절해주는 장치를 조속기라고 하는데, 자, 이게 너무 예민하거나 또 계좌에 고조파가 포함된 경우에 난조가 발생한다라고 하죠. 자, 대책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대책 뭐가 있었어요? 제동건선을 설치한다. 그러면 제동건선을 설치하자. 자, 난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동건선 설치. 자, 그거 외에도 플라이휠을 설치하거나, 자, 조속기를 적당히 조정하거나, 자, 분포권과 반절권을 써서 고조파를 제거함으로써 난조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거고, 자, 그 뒤에 이제 동기 전동기는 정말 조금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동기 전동기, 우리가 이거 문제 다 안 풀었죠? 지난번에 동기 발전기 문제 다 안 풀었던 것 같아요. 그죠? 다 풀었어요? 255페이지 안 풀었지 않았나? 26번. 자, 26번 할 자리에요? 자, 26번이랍니다. 자, 26번. 자, 투데이 동기발전기 AB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A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네요. 자, 여자 전류라고 하는 건 뭐죠? 여자 전류? 자, 동기발전기 AB,
자, 동기 발전기 AB를 병렬로 운전한다. 부하와 자, 용량이 급변하거나 부하의 용량이 딸릴 경우에 우리가 병렬로 자, 발전기를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이때 A 기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킨다. 자,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려면 자속이 많이 발생하죠. 자, 자속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리액턴스 성분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A 기기가 상대적으로 여자 전류, 즉 리액턴스 성분이 커져버리면 자, B 기기는 오히려 이 값이 작아지는 꼴이 되니까 자, 이 문제에서는 A 기기는 역률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자, 역률은 뭐로 나타낸다? R과 X와 Z 중에 자, 이 값이 증가해버리면 역률이 어떻더라? 감소하죠. 그죠? 자, X 성분이 줄어들어야지 역률이 증가하는데 그죠? 자, 리액턴스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자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X 값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자, X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순환전류, 무효 순환전류가 많이 흘러서 역률이 저하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 기기의 역률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B 기기의 역률이 A 기기는 증가했으니까 낮아지고 B 기기 역률이 높아진다라고 하죠. 자, 그럼 답은 뭐다? 1번입니다. 거기 봤더니 자, 여자 전류가 증가된 발전기는 자, 자속이 증가하니까 기전력은 커지므로 자, 무효 순환 전류가 또 발생하여 무효분해 값이 증가한다. 따라서 A 기기의 역률은 낮아지고 라고 했죠. 여자 전류는 무효분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이기 때문에 자, 역률은 낮아지고 B 기기의 역률은 높아진다. 상대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7번.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시 원동기에 필요한 조건으로 구성된 것은 자,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원동기라고 하면 우리 수차, 그죠? 터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것들과 연결되어진 자, 원동기에 필요한 조건으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려면 크위 주파상이 같아야 돼. 크기가 같아야 되고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자, 위상이 같아야 되고 자, 파형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니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균일한 각속도가 있어야 되고요. 적당한 속도 조정률을 가질 것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원동기는 자, 균일한 각속도와 적당한 속도 조정률을 가질 것. 28번. 다음 중 두 대의 동기 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무효 횡류 또는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는 경우 자,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 크무 그랬나요? 크무니까 크무 크기가 다를 때 그죠? 자, 크기가 다를 때 큰 거 어디 있나요? 자, 기전력의 크기에 차가 있을 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죠. 자, 29번. 자, 동기기를 병렬 운전할 때 순환 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자, 이렇게 무효 순환 전류가 있고요. 유효 순환 전류가 있는데 앞에 아무 말도 없어. 그럼 뭐예요? 이건 유효 순환 전류예요. 유효 순환 전류를 다른 말로 동기화 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크무라고 했고 위동이라고 했죠. 그죠? 자, 위상차가 될 때는 그 위상을 맞춰주기 위해서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를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효 순환 전류 자, 또는 그냥 순환 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뭐라고요? 자, 거기다 순환 전류에다 밑줄 치고 자, 동기화 전류라고 쓰세요. 자, 동기화 전류와 같은 말이더라. 그래서 자, 기전력의 위상이 다른 경우라고 해야겠죠. 자, 30번. 자, 동기기에서 난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이라겠네. 뭐죠? 난조 방지. 자, 제동건선을 설치한다. 난조 건선 아니에요. 자, 제동건선 설치한다. 자, 31번. 자, 병렬 운전 중에 동기발전기 난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은 면에 유도 전동기의 농형 권선과 같은 권선을 설치하는데 자, 이 권선의 명칭은 이라고 있네요. 자, 거기 뭐라고 써있어? 난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라고 있죠. 자,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은 면에다가 자, 유도 전동기의 농형 권선과 같은 권선을 설치한답니다.
자, 이 권선의 이름이 제동권선이더라. 자, 아직 보진 않았지만 요걸 난조 방지니까 뭐다? 제동권선 찾을 수 있겠죠? 자, 32번. 난조 방지와 관계가 없는 것. 자, 제동권선 설치한다. 그런가요? 난조 방지할 때 부하가 급변할 경우에 우리가 제동권선을 설치한다 라고 했고요. 자, 축세륜을 붙인다는데 축세륜이라고 하는 게 바로 플라이 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부하가 부하 관성에 따라서 부하가 바뀔 수 있도록 얘를 좀 잡아주는 장치래요. 축세륜을 붙인다. 자, 또 전기자 권선의 저항을 작게 한다. 자, 난조 방지를 위해서 전기자 권선을 작게 한다고 하네요. 자, 네 번째, 조속기 감도를 예민하게 한다. 일단 예민한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민한 건 좋지 않더라. 그래서 조속기 감도를 적절히 한다라고 되겠지. 예민하게 한다라는 말은 없지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됐더라. 거기 방지책 나와 있죠. 자, 부하가 급변하는 경우는 자, 제동권선 설치. 자, 조속기 감도가 지나치게 예민한 경우는 조속기 감도를 조정하고. 자, 전기자 저항이 큰 경우는 자, 전기자 저항을 작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동기에 고조파 토크를 포함한 경우는 자, 플라이 휠 효과를 이용한다라고 되네요. 해설란에다가 중요 표시 하나 해 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자, 33번. 자, 3상. 동기기에 제동권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뭐죠? 난조 방지. 자, 3, 4번. 동기발전기에 돌발 잔락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뭐죠? 자, 돌발 잔락전류 제한하는 거 뭐다? 돌루지동 그랬나요? 자, 돌루지동.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전기 발전기 봤고요. 자, 이제 동기 전동기를 또 봐야 되는데, 자, 이 또한 우리가 영상이 하나 있어서 영상을 보고 갑니다. 잘 되네. 진작에 이러고 바꿔주지 말이지. 플레이가 우리를 비판 케어, 새로운 비판 세계로 패널, 데려갈 테니 기적의 발진, As the name 습진, suggests, 피부염, synchronous 상처에도 motors are capable of running at constant speed irrespective of the load Synchronous motors are capable of running at constant speed 자, 동기 모터는 부하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속도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자, 동기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기기를 우리가 동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동기 모터라고 하는 건 앞에서 했던 거는 동기 발전기였고, 자, 지금은 이제 동기 전동기인데, 동기 전동기는 항상 동일한 속도로 구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뭐예요? 정속도 전동기네. 가장 정속도 전동기. 여지껏 했던 것보다 가장 정속도에 가깝더라. irrespective of the load acting on them. They are machines with high efficiency and are mainly used in high precision applications. The constant speed characteristic is achieved by interaction between a constant and rotating magnetic field. Rotor of synchronous motor produces constant magnetic field, and stator produces revolving magnetic field. 자, 여기가 이게 뭐예요? 로터고 회전자. 자, 얘가 뭐예요? 얘가 고정자. 그죠? 자, 이 회전자는 아까 뭐야? 회전자장을 여기 있는 얘 고정자장을 만다고. 자, 얘는 뭐다? 회전자장을 만든다. 그래서 고정자는 회전자기장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네요. 회전자기장은 뭐죠?
자장이 돈다라는 얘기예요. 자장이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만 전류가 어쨌든 여기 지금 모터는 여기에 자 여기 보면 여기 선이 있어요. 선이 세 가닥 들어가 삼상이니까 여기 선을 세 가닥 집어넣어줘요. 우리 전동기 뭐였어요? 전기를 공급해주면 회전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아까 그동안은 발전기를 했으니까 이제 발전기 잠깐 집어넣어놓고 여기에 자 전기를 내가 세 선을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이 공급하는 선에 의해서 우리가 자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돼서 이 전류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나요? 전자식이 되는 거니까 회전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고 자 얘는 이제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회전을 하더라. field. The field coil of stator is excited by 자 고정자 계좌 코일에는 삼상 교류전을 자 연결한답니다. 얘가 계좌군요. a three-phase AC supply. This will produce a revolving magnetic field, which rotates at synchronous speed. 자 전기를 공급했더니 자 삼상 전기를 넣어줬더니 얘가 어떻더라? 이렇게 자석이 회전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Rotor is excited by a DC power supply, so it acts like a permanent magnet. Alternatively, 자 얘도 여기 있는 회전자도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고정자고 얘는 회전자죠. 맞아요? 자 얘는 고정된 형태 자체가 그냥 고정되어 있어요. 다만 전기를 넣어줬을 때 자장이 회전하는 것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얘는 이제 얘가 프로펠러 연결하고 얘가 돌아가는 거죠. 자 얘가 돌아가는 건데 여기 뭐를 직류전원을 공급한답니다. 자 직류전원을 공급했으니까 이 직류전원에 의해서 얘는 뭐예요? 전자석이 되는 거네. 맞아요? 자 전자석이 되는 거기서 회전자를 아예 진짜 영구자석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전자석으로도 만들 수가 있더라. 그러면 바깥에 있는 것도 자석이고 안쪽에서 도는 것도 뭐예요? 자석이죠. 자석과 자석이 같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전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rotor can also be made of permanent magnet. Interaction of rotor and RMF is interesting. Assume you are giving an initial rotation to the rotor with same direction of RMF. You can see that opposite poles of RMF and rotor will attract each other. 그래서 자 바깥에 있는 거는 삼상이 공급하니까 자석이 회전하는 것 같은 현상을 발생시키고 얘는 영구자석인데 영구자석을 쓸 수는 있지만 전자석을 써서 NS를 가지고 있는 극이 많은 전자석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러니까 자석과 자석이니까 어떻더니까 같이 도네. 맞아요? 이게 유도기하고 동기기 차이예요. 동기기는 안에 있는 것도 자석이고 바깥에 있는 것도 자석이에요. 그래서 자석이 자석과 같이 도는 거고 나중에 배우는 유도전동기는 얘는 자 동기전 요 안에 있는 건 그냥 철판이에요. 철을 끌어당기는 거고 자석이 끌어당기니까 따라 도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외부의 회전자기에 의해서 안에 있는 자석이 따라 도나요? 그죠? 자 따라 돌아요. And they will get locked magnetically. This means that rotor will rotate the same speed of RMF, or rotor will rotate at synchronous speed. 그래서 같은 속도로 동기 속도로 회전하게 된다. Synchronous speed can easily be derived as follows. This means that if one has got control over frequency of the electricity, speed of synchronous motor can be very accurately controlled. But if the rotor has got no initial rotation, situation is quite different. North pole of 자 초기에 회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the rotor will obviously get attracted by south pole of RMF and will start to move in the same direction. But since the rotor has got some inertia, this starting speed will be very low. By this time, south pole of RMF will be replaced by a north pole, so it will give repulsive force. As a net effect, rotor won't be able to start, or synchronous motors are not inherently self-starting. To make synchronous motors self-start, 자 a squirrel 아까는 앵그가 이 안에 있는 것도 자석이었고 이 안에 있는 것도 자석이어서 얘가 회전하면 얘가 같이 어느 정도 회전하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 회전을 시작하면 같이 돌아요.
도는데 얘가 바깥에 있는 회전자기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얘가 따라 돌려고 하면 어때요? 그게 또 와. NS가 계속 오기 때문에 얘가 시동을 어쨌든 우리가 그 뭘 할 때 시동 걸 때 힘이 많이 들잖아요. 힘이 많이 드는데 얘를 따라서 돌려고 했더니 얘가 너무 빨리 도니까 얘가 따라 돌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동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굴릴 때도 어때요? 밀 때도 실은 처음에 밀 때가 좀 힘들죠. 그죠? 처음 힘을 가할 때가 힘든 것처럼 얘가 기동을 하려고 봤더니 얘를 따라 돌려고 했더니 얘가 그게 너무 빨리 받고 NS가 계속 있는데 얘를 따라가려고 하면 금방 S가 와서 청력작용하고 또 N가 와서 땡기고 밀고 밀고 하다 보니까 얘가 안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전동기는 그걸 기동할 때는 자 어느 정도 기동이 되고 나면 동기 속도로 같은 속도로 회전을 하는데 처음에 기동할 때는 기동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동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도 전동기를 쓰고 동기 전동기를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하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걸 개선하기 위한 또 장치가 있답니다. 자, 여기 볼게요. To make synchronous motors self-start, a squirrel cage arrangement is cleverly fitted through pole tips. At the starting, rotor field coils are not energized, so with revolving magnetic field, electricity is induced in squirrel cage bars, and rotor starts rotating just like an induction motor. When the rotor has achieved its maximum speed, rotor field coils are energized. So as discussed earlier, poles of rotor gets locked with poles of RMF and will start rotating at synchronous speed. When rotor rotates at synchronous speed, relative motion between squirrel cage and RMF is zero. This means zero current and force on squirrel cage bars. Thus, it will not affect synchronized operation of motor. Synchronous motors will produce constant speed irrespective of motor load only if the load is within the capability of motor. If external torque load is more than torque produced by the motor, it will slip out of synchronism and will come to rest. Low supply voltage and excitation voltage are other reasons of going out of synchronism.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synchronous motor has got the same constructional features of an alternator. Synchronous motors also helps in improving overall power factor of the system. That's all about working of synchronous motors. Thank you. 이해했나요? 감사하다는데? 이렇게 합니다. 자, 잠깐 쉬죠. 강의는